자, 태광입니다. 태광 조선 기자재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원래는 이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뭐 지나간 스토리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 태광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는 반도체주로 분류된 적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20년 전에는 태광이 반도체 사업하다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로 돌아 들어온가요? 아니죠. 그거 아니고요. 원래서부터 처음부터 하던 일은 언제나 똑같았는데 증권사 애들이 그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자주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잠수함용 연료전지, 여기서 연료전지에만 포인트를 두고 있다가 이제 잠수함용, 선박용, 그래서 지금은 방산 이렇게 바꿔치기 해버리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에 저 반도체 공장에 이송 로봇을 가서 하나 납품을 했더니 지금부터는 로봇주가 아니고 반도체로 봐야 되고, 이거 정식으로 리포트에 나온 거예요. 지금부터 얘는 로봇주가 아니라 반도체주다. 그때 반도체가 뜨고 있을 때죠. HBM 막 날아가고 있을 때. 지금부터 얘는 로봇주가 아니고 반도체. 걔 풀 뜯어 처먹는 소리죠. 반도체로 보려 그러면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하이닉스가 HBM으로 잘 나가고 설비 투자하고 나가는데, 거기에 업황을 그대로 받고 나가야 반도체 주지. 잠깐 한번 공장에다가 로봇 하나 팔았다고 그런 식으로 치면, 뭐 호텔에다가 청소 로봇 갖다 놓으면 걔는 호텔주가 되고, 삼양라면에다가 이송 로봇 갖다 내면 걔가 라면주가 되는 겁니까? 액세스 로봇이 줄지에 라면주를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이 종목은 이 종목도 그랬었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여기서 뭐 위치해드려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 옛날 얘기하는 포인트는 태광이라든가 이 성광밴드라든가 그 앞에 태웅 같은 종목들도 있었죠. 다 들어갑니다. 태웅 자유단주의 기업이라 가지고 웬만한 쪽에 다 들어가죠. 풍력도 되고, 조선기자재도 되고, 풍력도 되고, 원자력도 되고. 그러면 이 태광이나 성광밴드는 어떠냐라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주력이 조선 쪽이라서 그렇지 이쪽에 지금 다 들어가는 종목들이에요. 그 발전, 에너지 전부 다 들어간다. 여기 2차전지 설비도 있죠. 여기 2차전지도 산업용 배관자재 관이염새 판매해서 2차전지도. 여기 이제 그 차이가, 태광과 성광밴드의 차이를 설명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간에 길이 조금 갈라졌어요. 이게 실적에도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태광이라든가 성광밴드, 동성화인텍, 그리고 지금 크게 움직이는 에스텍스 엔진, 태웅, 이런 종목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코스닥을 대표로 하는 조선 기자재의 종목들이었고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조선은 업종 전체가 통으로 달리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업종 전체가. 여기서 누구 하나 빠져버리게 되면요, 누구 하나 빠져버리면 배를 우선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주력 기업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빠져내려가 버리게 되면, 이 메이저들 들어가는 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쟁하고 있는 종목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예전에 백라이트 유닛 같은 경우에, 백라이트 유닛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3, 4년 단위로 삼성전자의 주력 납품하는 기업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바뀌는 사이에 먼저 있던 애들 하나 들어오면 먼저 있던 놈 착살나고, 뭐 저희 지금 하나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해가 돼요. 우리가 예전에 멜파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죠. 흔히 물파스라고 비웃던 그 종목 같은 경우 그 앞에 종목도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멜파스가 상장이 되면서 그 앞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게 아주 그대로 착살이 나버렸죠. 실제로도 걔는 실적이 깨지고 멜파스가 실적이 올라 들어갔고, 그 멜파스도 곧이어 물파스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박살이 났죠. 다른 기업이 그 자리 또 차고 들어갔거든. 이게 수십 년간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비전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저렇게 아주 정반대로 움직이는 형태로 노골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쪽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십 년을 그냥 계속 해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회사의 포인트가 어디에 두어지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력을 넣는 것들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웅 같은 경우에도 예전까지는, 최근 이전까지는, 그래서 태웅은 어느 테마로 잡혀 있었죠? 풍력 대표적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태웅이 못 가죠, 당연히. 요러던 것이 이제 조선 살아나오고 원전 살아나오면서 지금 원전 모멘텀 가지고 태웅이 올라 들어갔죠. 이 태광과 성광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쪽에 이제 성광밴드를 먼저 설명을 드렸었는데, 태광이 계속해서 뒤쪽에 들어가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회사죠. 둘이 나란히 같이 들어갔는데, 원래는 성광밴드보다 태광이 더 위쪽에 있는 회사였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살펴보시는 것처럼요. 2,500 이렇게 들어가고요. 2,200억, 2,500억에서 2,200억 들어왔다 다시 2,500억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얘 같은 경우는 3,000억이었어요. 2023년에 3,0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광이 원래 조금 더 위쪽에 있는 회사인데 지금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각자 주력을 두고 있던 그 포인트가 달라서 그런 건데요. 이 애들은 모두가 다 예를 들자 그러면 석유화학이라든가 여러 쪽에도 보시죠. 석유화학, 발전, 담수, 조선, 2차전지 다 들어가죠. 예? 이게 다 들어가는데 요 중간에서 요런 것 때문에 이제 저 포인트가 조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광의 경우는 2차전지하고 석유화학 쪽에다 포인트를 힘을 조금 더 실어 두어서 2차전지들이 날아 올라올 때 이때 실적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이쪽에 실적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가 2차전지가 꺾여 내려가면서 실적이 이제 조금 자빠지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태광은 2차전지하고 화학 쪽에다 조금 더 힘을 실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이라든가 이게 발전 쪽에다 조금 더 힘을 실었어요. 이게 그 차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시스템에서는 2위에 있던 성광밴드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 자 지금 어떻게 됐죠? 현재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이쪽도 다 모두가 좋습니다만 이제 조선이 줄로 달리는 장세가 되어 있잖아요. 조선이 그럼 결국에 얘 같은 경우에도 이 태광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뒤쪽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익 개선이 조금 지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죠. 만약에 이제 2차전지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쪽이 살아나게 된다 그러면 태광이 또 확 앞서가는 이런 흐름으로 뒤바뀔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태광이 후발 쪽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이익 성장이 조금 둔하기 때문에 저가 쪽에서 움직이죠. 계속 낮게 14배 비교 대상인 성광밴드의 경우는 17.8배 성광밴드는 고점을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7.8배 그리고 이 태광은 뒤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제 조선 쪽이 잘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얘들 같은 경우 실적이 다 올라갈 애들이니까요. 어차피 다 올라갈 애들이거든요. 다릅니까? 다 올라가는 거 똑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후발주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근 2달 동안 기관이 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그거죠. 이제 먼저 내렸던 종목 상대적으로 낮게 있는 거 실적이 나쁘고 좋고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 어제도 봤지 않습니까? 테크인 같은 종목들 어닝 쇼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당겨버리죠. 이게 주가가 이렇게 바닥이라 가지고 그냥 당겨버리잖아요. 쇼크가 나왔어도 기관들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게 태광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선업종 업황이 살아나게 된다면 태광도 못 올라올 이유가 전혀 없는 종목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헤매고 있다가 계속 뒤쪽에서 민기적 되고 있다가 최근에 태광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계속 올라 들어오면서 결국 태광은 신고가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태광 이거 안 봐도 비교겠죠. 이거 이런 거 뭐 거의 안 봐도 비교가 없으니까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나으리들의 매수가 몰아닥치고 있을 것이다. 뭐 안 봐도 뻔하지 뭐.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요. 싸거든 이제. 뭐 태광이 같은 경우 그럼 조선업이 업황 호조를 전혀 못 받을 종목이냐? 말도 안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업체인데. 네. 그래서 앞부분에 이 밸브 같은 거 얘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잠수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잠수함 영화들 같은 부분에 필수적으로 반드시 나오는 장면들 이런 거 있잖아요. 반드시 나오는 거. 이제 이거는 관 이음새 피팅 밸브 업체들입니다. 잠수함 하면 생각나는 거. 잠수함 영화에 보면 어김없이 나오는 게 잠수함이 어디 뭐 어뢰에 맞았다든가 구축함이 기뢰에 맞았다든가 혹은 그걸 피하면서 바닷속에 있는 해저 절벽 같은데 들이박았다든가 이런 거 하면서 시가서 이 잠수함 내에 있는 그런 배관들 빵빵 터지면서 물 튀어나오고 그다음 병사들 다가가가지고서 막 조이고 맞고 난리 치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다 이겁니다. 그럼 그대로 다 수혜받는 그냥 일단 배 쪽 나왔다 그러면 다 수혜받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뒤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비교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이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여 들어가요. 자 이게 뭐 굉장히 좋은 쪽의 종목들 저 현대 마린엔지라든가 가장 위쪽에 치고 들어갔던 하나오체라든가 이거 빼고요. 조선 메이커 중에서 3사 중에서 이제 가장 뒤쳐져
따라 올라오는 삼성중공업과 그리고 그 아래쪽에 태광, 성강밴드, 동성화이트, STX엔진 이렇게 아주 비교 차트를 보여드립니다. 조선은 전체가 섹터가 통으로 달리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강한 쪽만 보게 되는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보이죠. STX엔진 그 전까지 얘가 꼴찌였습니다. 다 비슷하게 이렇게 놀고 성광밴드가 일시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치고 올라 들어갔다가 이제 같은 선으로 묶여 들어가고요. 같이 놀고 있다가 STX 엔진의 경우는 하발이 꼴찌로 내려 들어갔죠. 꼴찌로 내려갔던 STX 엔진이 판때기를 뒤집어서 현재는 STX 엔진이 1위로 올라갔습니다. 상승률 1위. 지금 태광의 경우도 지금 개장하고 조금 더 올라 들어가서 4.6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STX 엔진 방산까지 겸하는 이제 SXN을 제외시켜버리고 이제 조선 쪽으로만 이제 핵심인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보면요, 굉장히 낮죠. 네? 굉장히 낮잖아요. 이번에 지금 기관이 연락에 사가지고 당기고 있는 이쪽 수준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요, 날짜 1년 딱 잡고요 상황을 보게 되면 현저히 낮지 않습니까? 자, 맨 위가 삼성중공업이에요. 그렇죠. 동성하이텍, 삼성중공업, 그리고 지금 태광은 맨 밑에 지금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대형 메이커, 이 대형주 삼성중공업보다도 훨씬 아래쪽에서 놀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성중공업 올라 들어가고 같이 맞춰가지고 지금 쭉쭉쭉 따라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계속 올라서 5.36% 올라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만, 조선은요, 앞에서도 계속해서 조선주들 저 앞에서부터 추천드릴 때부터 계속 강조 들어왔습니다. 조선은 통으로 달리는 섹터가 전체가 통으로 한꺼번에 달리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자, 맨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쪽 제 하바리까지 동방선기 같은 이런 종목들까지 조선업종의 모멘텀을 아직 제대로 그 수혜를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까지 올라 들어오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그랬어요. 20년 전의 사이클에서도 15년 전에 반등 사이클에서도 항상 같이 움직여왔던 가장 대표적인 업종들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업황으로 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알아서 눌러준다 라고 했죠. 자, 지금 뚫고 들어갈 자리인 것 같습니까? 알아서 눌러주기 기다려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태광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신고가가 자는 것 같아요. 지금 신고가는 기록했어요. 자, 위로 살까요? 따라가서? 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약간 처져 있는 쪽만 사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조금 처져 있는 그놈이나 어차피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내려가서 처져 있는 거 이거 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광, 그래서 얘 갖다 붙였고요. 그 다음에 태광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올라 들어갔고요. 계속해서 이 사이클 돌리는 거예요. 뱅글 사이클. 그 현재로 선토문다 보면 오히려 지금 사기에는 태광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많이 올랐던 아직 조금 부담이 있긴 한데 뒤쪽에서 나오는 종목들 사는 게 낫죠. 자, 성광밴드는 뭐 요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고요. 다음 차례쯤이라 그러면 성광밴드 이제 SX 조선의 제들 다 가는 동안에 상대도 조금 둔했죠. 이쪽으로 다시 메이저들의 경우 기관엔 들어갈 경우 유력하시려고요.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들은 이제 저 뒤쪽에서 나오고 있는 종목들 저거 잡아서 들어가면 돼요. 이제 별의별 놈을 다 엮고 있죠. 조선에다가 별의별 놈들 이제 다 갖다 엮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비슷하게만 하면은 그냥 다 갖다 봐가지고 조선주 섹터에 이제 몰아 때리고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 나오고 있거든요. 저 뒤쪽에서 나오는 그런 종목들 잡으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역시 마찬가지 앞서 STX 엔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굳이 이걸 따라 들어갈 필요 없고 조선 쪽의 후발주들을 노려라 라고 했는데 지금 후발주들도 이렇게 또 올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는 아니죠? 제가 뒤에서 후발주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 그래서 후발주 뒤에 들어오는 것들도 이미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건 그래서 집중적으로 삼형엠텍 같은 종목들 집중적으로 추천 들어가지고 있는 거 잡아 떨어졌잖아요. 요런 거 차라리 내려오는 거 기다려가지고 누리는 게 나아요. 그거
그래서 지금 이 태광의 경우도 여기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따라 붙긴 했는데, 보신 것처럼 요게 상대적으로 조금 처질 이유가 있다 이거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처지는, 이게 화학하고 2차전지 쪽에다가 무게를 조금 실어버린 바람에 상대적으로 개선 속도가 조금 느려요. 태광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조금 처진 이유가 거기 있다는 얘기죠. 2차전지 화학, 성광밴드도 물론 당연히 화학, 석유화학합니다. 그래서 저 GS 건설이라든가 여천 쪽에, 여천에서 가지고 있는 DL, 삼성 ENA 이런 종목에다가 합니다. 얘도 당연히 하고요. 이거 다 똑같아요. LNG 모멘텀 당연히 똑같이 받고요. 잠수함 모멘텀 당연히 똑같이 받습니다. 방금 전에 영화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누가 유리한 위치이냐라는 거 요것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광 같은 경우에, 태광밴드 같은 경우에 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이제 키 맞추기가 같이 맞춰서 나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광밴드나 동성 화이팅 가는데 이놈의 태광은 지리지리도 못 가고 이런 분들 많이 계셨죠. 지금부터는 키가 맞춰질 겁니다. 여기 맞춰질 거고, 그러면 굳이 키가 맞춰지는 상황이라 그러면 굳이 여기서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 아직도 더 갈 여력이 많아가지고 한 10%, 한 뭐 3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가야 키가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사셔야 되는데, 이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직. 전망치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는 것이. 원래 태광이 더 우위에 있었는데 내후년까지 가서 3천억에 518억이고요. 성광밴드의 경우에는 분명히 아래쪽이었던 거 보셨죠? 얘는 세광은 2023년도에 매출이 3천억이었습니다. 2,500억이었고요. 태광이 이게 성광밴드가 훨씬 앞서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정도의 편차는 당연히 나는 거예요. 이제 조선이 통으로 달리면서 조선주 다 달리고, 그리고 이제 기자재 쪽 일단 다 사고 보자, 이런 흐름에서 그 흐름 덕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살펴보시면,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 해두고 계속 살펴보시면 제가 이제 요런 종목도 후발로 또 나와가지고 튀어나갈 수 있는 종목들 골라드리고, 저희만 골라드립니까? 그죠? 저기 천재투자TV에서는 뭐 조선주만 들이다 계속 쳐다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이게 하나씩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오르고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오르고에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저렇게 빠져나오는 종목들 다 잡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도 조선 기자재도요. 이게 앞에서 보시면 조선 기자재가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테마에만 지금 30개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하이로코트 이런 데 나오는 때도 있고, 여기 이런 SNC수도 있죠. 저 신규 종목들. 자, 1승이, 다송항 1승이 이런 거. 이게 지금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잡고 들어가서 저 노릴 수도 있고요. 단타론 저 아래쪽에도 있죠. 또 현대힘스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중간 사이에 이제 한 발씩 이렇게 빵빵 치고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저 케이프 같은 경우 앞서서 지난주 중에 한 방씩 나오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단타로 빼먹을 수도 있고요. 공략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파인베스트일 같은 종목도 이렇게 빵 치지 않을까요? 후발로 이렇게 다 튀어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잡느냐, 인하전공 같은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다룰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에서 이제 튀어나오는 거 좀 힘 싣고 단기로 쭉쭉, 방향은 일단 다 우상향이고요. 속도의 문제고 위치의 문제인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오르고에서 다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르고 있는 전문가들, 자, 각자 특기가 다 다르죠. 예, 다 특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다 들어가시고, 안 맞는 사람을 하나씩 빼가는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그게 최선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특기가 다른 분들로 해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나한테 이익을 많이 준 사람들 이렇게 쭉 위에 이렇게 배치를 해 두시게 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겁니다. 자, 성투하십시오.